아, 네, 안녕하십니까. 브리티웍스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이삭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브리티웍스 1.6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리티웍스 버전 1.6은 RPA 1.6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핵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본 시간에는 제가 12가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12가지 기능을 제가 4가지 카테고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업계 최초라고 생각을 하는 기능들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 자가 개발 기능이라든지 자동화 의뢰 도구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1.6에서는 브리티웍스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문서 인식 추출 기능이라든지 모바일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브리티웍스가 더 효율화되었습니다. 봇이 자동화 수행을 했을 때 더 효율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상 물리 키보드 드라이버와 그리고 다수 봇의 작업을 분산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브리티웍스는 더욱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객체 인식이 실패했을 때 보완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출시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UI 변경 사항 자동 검출 등 이러한 기능들을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이나 파트너가 자동화 라이브러리를 이 브리티웍스 디자이너나 봇에 직접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고객분들 또는 파트너 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라이브러리 추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기능을 검토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검증을 해서 다시 이렇게 배포를 해 드리는데요. 그 기간이 너무 이제 길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시점과 실제 배포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이 직접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파트너사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무료 라이브러리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객사가 개발 구매한 라이브러리를 브리티웍스 디자이너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이제 배포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엑셀만 브리티웍스에 있었는데 나머지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를 함으로써 실제 자동화하실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하는 부분도 쉽게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1.6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티 워크플로우 또는 .NE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진 DLL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디자이너에서 클릭만으로 추가를 하고 또 실제 시나리오에 반영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제 RPA, 타사 RPA를 사용하시더라도 특정 웹 환경에서 이 객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하고 이제 엔드투엔드 자동화를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웹 이렇게 오브젝트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은 이제 이미지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거나 또는 특정 플랫폼에서는 액세시빌리티 옵션을 설정을 해서 자동화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하셨을 경우에는 해상도나 위치 변화에 따라서 봇이 수행 중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티웍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저희 관계사의 어떤 낙스라든지 셉,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쓰는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해서 단계적으로 전용 UI UX 커넥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자동화 브리티웍스를 사용하심으로써 개발 생산성 및 그리고 운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업계 최초로 이 업무 담당자와 전문 개발자 간 자동화 의뢰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출시가 되었고 이 기능을 저희는 스텝 레코더라고 부릅니다. 혹시 오해를 하시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 이 기능은 기존의 브리티웍스 디자이너에 있는 레코딩 기능과는 별개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기능인데요. RPA에 보통 이제 개발하는 이 단계를 보시면 업무 담당자가 어떤 PPT나 워드 기반으로 수행 절차를 작성을 해서 개발자에게 전달을 하고 또 개발자에게 이 업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 없이 이 스텝 레코더를 실행을 하면 업무 담당자는 기존에 본인이 자동화로 만들고 싶은 업무를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게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 두 가지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PC에서 행하던 그 동영상
녹화 파일이 생기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브리티웍스 디자이너에서 임포트 가능한 업무 절차서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업무 절차서에는 이 업무 담당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업무 절차가 이렇게 플로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마우스와 키보드 이벤트를 어떻게 했는지, 어디로 움직였는지, 무엇을 마우스로 키보드 입력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담기게 됩니다. 또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어떤 민감한 정보들은 시큐얼 데이터 타입으로 암호화되어서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생성 파일을 RPA 전문 개발자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개발자는 이 녹화의 동영상을 보면서 이 자동화로 만들려고 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업무 절차서를 디자이너로 불러오기를 해서 보다 더 정교하게 이 자동화를 만들고, 또한 그 예외 처리를 해서 봇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스텝 레코더라는 기능을 통해서는 업무 담당자는 워드나 PPT로 이 스크린샷을 뜨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그런 문서 작업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전문 개발자는 업무 파악 및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다음 기능은 저희 버전 1.6에서 좀 더 강조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기능입니다. OCR 포탈입니다. 기존에 OCR이 디자이너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 기능으로 제공이 되었다면은, 이번에는 문서 유형과 관리와 이력 관리, 전반적인 것을 웹 기반 UI로 저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과거 버전과 현재 버전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디자이너에서 각각 PDF, 팩스 아니면 문서 유형별로 불러오기를 해서, 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추출 대상을 좌표 기반으로 설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추출 대상을 이렇게나 많이 각각 만들어야 됐고, 또 추출 전 예외 처리를 위해서 나스카와 같은 보안 예외 처리도 해야 되고, 또 PDF 뷰어와 같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 버전별로 예외 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OCR 포탈을 활용하게 되면 문서별로 템플릿화해서 재사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출 대상을 카테고리별로 관리함으로써 좀 더 쉽게 문서를 추출 대상을 인식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좌표가 아닌 영역별로 데이터를 추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확성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디자이너에서는 그 타스크, 액티비티 카드가 이렇게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웹 기반 UI에서 설정하시는지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직접 해본 건데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고 업무 담당자입니다. 퍼체스 오더라는 문서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추출하고자 하는 라벨 값과 레이블 값과 데이트 값을 클릭만으로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제 추출 대상이 이렇게 목록화돼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드 데이터들 외에도 테이블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저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지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디자이너에서 예를 들어 1시간 걸렸던 디버깅하고 예외 처리했던 작업들을 1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개발적인 측면 외에도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는데요. 문서를 기존에는 이렇게 PDF 뷰어를 열어서 각각 좌표 기반으로 추출 대상을 가지고 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OCR 포탈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출 대상을 UI 기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서버에서 다 처리를 해서 추출 대상만 가지고 와서 엑셀 작업을 하고, 이미 제가 그 작업이 이미 끝난 것을 보실 수 있고, 기존의 경우에는 아직도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I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동화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고 수행 속도도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버전 1.6에는 모바일 유저 포탈이 이제 새롭게 신규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이 모바일 버전은 저희가 안드로이드와 iOS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 이 모바일을 통해서는 프로세스 조회를 하고 원격지에서 실행하실 수도 있고, 실시간 수행 현황과 잡수행 결과에서 현재 돌고 있는 스크린 화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대시보드를 통해서 잡 성공률과 봇별 수행 결과를 각각의 유저별로 권한 있는 프로세스와 봇에 접근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현황 관리 및 이상 사항을 즉시 파악을 하고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지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테넌트 기능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 UI를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을 좀 더 조정을 해서 고도화해서 이번에 다시 테넌트 포탈 기능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합 대시보드와 리포트 그리고 사용자 매핑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면 저희가 다수의 대시보드를 이렇게 포틀릿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 싱글 테넌트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싱글 테넌트에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카탈로그를 이 테넌트 포털에서 보실 수 있고, 필요시에는 이 사용자들을 각각의 테넌트로 매핑하는 작업도 이 테넌트 포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웍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챗봇 또는 메신저와 연계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기존에도 어떤 메신저 연계 기능, 챗봇 연계 기능은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저희가 기존에 제공하던 케이스이지만 좀 더 여러분들께서 오류 상황에서도 이 어떤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소개를 드리고자 이 장표를 추가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단순 자동화 프로세스를 조회하고 실행하는 기능에 멈췄다면은 봇 오류 발생 시 메시지 및 화면 캡처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실제 디자이너에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을 접수하는 액티비티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발주서를 작성하는 액티비티를 진행을 하던 중에 봇에서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이벤트 핸들러라는 저희 디자이너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에게 오류 알림을 보내고 또 내용 중에서 어떤 오류 메시지라든지 이미지를 보낼 수 있도록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챗봇으로 저희가 프로세스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에러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또 현재의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보여줌으로써 담당자가 지금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걸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이상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날 출근을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해서 어떤 리드 타임이 발생하는 부분을 이 기능을 통해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환경에 좀 특수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라든가 아니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은행이나 이런 공인 접속을 하실 때 공인인증서에 제가 어떤 비밀번호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꼭 키보드를 통해서 물리 키보드를 통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자동화가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버추얼 키보드라고 하는 가상 물리 키보드 드라이버를 제공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냐면 저희가 브리티웍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장치 관리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상의 물리 드라이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쓰시던 텍스트 인풋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에서 여기서 저희 브리티웍스가 판단을 해서 이 가상 물리 키보드를 활용을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국내 환경의 웹 특수성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브리티웍스가 기능을 제공을 1.6에 합니다. 기존의 1.0과 1.5에 저희 브리티웍스의 강점으로 소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헤드리스라는 기능인데요. 이 헤드리스와 데이터 큐 기능을 같이 활용을 해서 1.6부터는 다수봇의 작업을 분산 처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봇에 엑셀 다운로드라는 잡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고요. 2번 봇에는 엑셀을 열람하는 잡 2와 그리고 잔고 현황을 취합하는 잡 3, 이 두 가지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이 봇2에 이렇게 두 가지 잡이 동시에 돌 수 있는 거는 이제 헤드리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봇에서 다수의 잡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봇 두 개 간의 잡을 분산 처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케스트레이터의 큐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봇 1에서는 엑셀 다운로드만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웹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분 1, 2, 3, 4 막 20개, 30개의 어떤 조건들을 설정을 클릭을 해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 다운로드 받은 엑셀들을 처리해라 라고 이제 Q1에 넣게 되고, 이 봇2에서는 각각의 Q1에 있는 엑셀들을 열람을 하고 취합 대상을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취합할 어떤 데이터를 취합해라 라는 데이터들을 Q2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 이 잡3에서 이 Q2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서 완료를 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Q에 담겨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면은 봇의 작업을 이제 분산 처리하고 또 각각의 잡별로 수집 정리 작업을 동시에 처리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자동화 수행 속도가 향상되고 봇의 가용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타사 RPA들도 그렇지만은 제가 최근에 들은 타사 RPA의 경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윈도우 7에서 10으로 바꾸는데 시나리오를 이제 다시 짜야 된다. 또는 엑셀 2013에서 19로 전사가 다 바뀌었는데 다시 짜야 된다. 그럼 시나리오를 2개 버전을 관리해야 되냐? 뭐 이런 어떤 불만 어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중객체 인식 기능을 기존 버전부터 이제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좀 더 안정화시켰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미지 객체 인식이 실패할 경우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지정과 그리고 디자이너 내에서 이 이미지들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중 버전에서 객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다중 객체 인식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왼쪽의 화면은 익스플로러에서 저 구글 로고를 제가 객체를 인식을 해보겠습니다. 인식을 하고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왼쪽의 익스플로러는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이 액티비티를 가지고 크롬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인식을 최초에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펜드를 눌러서 이 크롬에 있는 구글 객체도 추가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시나리오에 2가지의 객체를 누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에 대한 객체와 윈도우 10에 대한 객체를 누적으로 인식해서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다중 버전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제 상반기 중에 저희가 제공할 기능인데요. 봇 수행 중 UI가 이제 변경될 경우 변경 부분을 검출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에서 현재 버전의 어떤 특정 웹의 객체를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 네이버든 뭐 구글이든 어떤 특정 웹페이지는 저희와 상관없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이나믹 웹페이지와처럼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데이터가 저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광고가 중간에 삽입되거나 아니면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봇에서는 이제 오류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변경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엑스패스라는 값을 재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있는데요. 레이아웃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였는데 화면 자체가 텍스트로 바뀌는 경우, 아니면 위치 자체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 홈페이지가 리뉴얼돼서 전체적으로 아예 바뀌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봇에서 에러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데, 이런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바뀌면 되는지를 저희가 재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에는 이 바뀌는 값이 정확성이 높게 되면은 봇 스스로 이걸 셀프 힐링을 해서 이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뉴얼된 경우에는 지금 제가 왼쪽 페이지에서 검색하는 인풋박스를 클릭을 했는데, 이 분석을 누르게 되면 이 오른쪽에서 변경된 웹페이지에서 왼쪽과 동일한 인풋박스가 어디인지를 자동으로 찾아서 저 상단의 빨간색 새로운 변경된 엑스팩스를 이제 재현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패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저희가 기존에도 이제 POC나 아니면 파일럿 형태로 자동화 수행 시 필요한 이미지 인식 모듈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 모듈들을 이제 내년 상반기 어떤 패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실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얼굴 인식 모듈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금융 등에서 온프라이미즈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타사 RPA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글 또는 MS, IBM과 같은 이런 비전 API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금융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증과 같은 이런 민감한 정보가 있는 고객 데이터들을 외부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온프레임 형태로 제공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캡처 모듈의 경우에는 저희가 텍스트 기반으로 캡처를 인식할 수 있는 봇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봇이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대상 영역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 인식 모듈에 대한 조금 POC 저희가 수행을 했던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신분증이 좀 눕혀 있거나 좋지 않은 이미지, 아니면은 실제 이 인식 모듈의 정확성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원숭이 사진 중에서 요 오른쪽 밑에 사람 얼굴을 정상적으로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신분증을 내에서 얼굴을 잘 인식을 하는지, 이 얼굴을 인식을 해서 그 얼굴 부분의 이미지만을 잘라서 어떤 DB에 저장하는 자동화를 수행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얼굴 검출이 성공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원숭이 사진 중에서 사람을 잘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장 매치 인식 확도가 높은 것을 초록색으로 보여준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총 3개 중에서 컴피던시가 높은 세 번째를 검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봇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의 연령별 또는 성별별로 자동화해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